자, 11월 15일입니다. 어제 구현하던 그 리덕스 CRUD 기능을 이제 오늘 완결을 지으려고 해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만약에 오전 안에 다 안 끝나면은 오후까지 진도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이거 이제는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게 이제 목록 구현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일치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정보 추가하기에서 온 학과 신규 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넘어갔죠. 아, 맞다. 저 어제 저장까지 했죠, 우리? 어제 어디까지인데 헷갈리네. 검색까지 저장 안 했나요? 아, 스텝가 이거구나. 음, 그러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이제 목록까지 했으니까 일단은 데이터 추가부터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스텝 4 폴더에 보시면 스텝 4 폴더에 보시면은 이제 추가 데이터 추가 부분 하고 데이터가 추가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요. 읽기 페이지로. 글자가 갑자기 가운데로 나오죠.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서도 학과 이름을 선택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로 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이 등록 페이지에 우리가 직전 예제에서 테이블이라고 만들었던 컴포넌트 스타일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이 안에 인풋 태그를 넣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만 별도의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뽑아냈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가져와서 스타일드 함수로 그 테이블을 확장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뭔가 확장하려고 하면은 스타일드 함수에 여기 컴포넌트 집어넣어서 확장할 수 있었죠. 이걸로 여태까지 그 nav 링크만 확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도 충분히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요. 안에 들어가는 스타일 시트는 일전에 작성했었던 코드 그냥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td 태그 안에 input 래퍼라는 클래스를 적용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풋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한 상태예요. CSSD가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스에서는 입력 폼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리액트 그 다음에 메모 가져와서 컴포넌트 감싸고 조금 전에 만든 테이블 EX 가져와서 입력을 위한 그 입력 폼을 구성합니다. 자, 인풋 태그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 넣은 거죠. 이건 특이사항 없어요.
컴포넌트 안에 테이블 EX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페이지스 안에 디파트먼트 애드 스텝 1.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애드로 가서 서브밋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자고요. 자, 이벤트 만들 거니까 유즈 콜백. 그 다음에 저장이 완료되면은 보통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요. 저장이 잘 됐는지 확인을 시키려고.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유즈 내비게이트. 그리고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스 안에 저장과 관련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포스트 아이템이었죠. 그러고 나서 로딩을 위한 스피너와 에러뷰. 자, 페이지 이동을 위한 함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즈 셀렉터로 이제 리덕스 활성화 시키고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저장하고 나서 뭐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저장 기능은 보통 저장하면 얼른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브밋 이벤트 누릅니다. 서브밋 이벤트에서 이제 디스패치를 시킬 거기 때문에 디스패치가 되면은 이 로딩 기능은 잠깐 그 true로 바뀌었다가 AJAX 처리가 끝나면 다시 false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에러 나면 에러 객시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스피너 그리고 에러, 그 다음에 서브밋 이벤트 걸고. 자, 서브밋이 발생한 페이지 이동 못하게 막아놓고요. 이벤트가 발생한 통객체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포스트 아이템 함수한테 그 파라미터 세팅해서 디스패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 포스트 아이템 안에서 엑시오스를 써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저장해달라고 보내겠죠. 자, 요 예제에서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디스패치 함수는 사실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비동기 처리일 때 한해서 비동기 처리를 수행하는 디스패치 함수는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패치를 호출할 때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프로미스 방식으로 댄과 캐치를 메소드 체인으로 연결하면 이 안에서 수행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이싱크 어웨이트 쓰는 거 왠지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프로미스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디스패치 처리가 끝나고 나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댄으로 떨어져요, 결과가. 이때 이 리절트를 로그에다 찍어보면 이게 리절트인데, 메타라고 하는 데이터에 이 ARG는 백엔드한테 전달한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페이로드라고 하는 데이터는 백엔드한테 전달받은 응답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굳이 리덕스 데이터의 결과를 통하지 않아도 결과값이 바로바로 들어오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응답 결과 중에 206번이다라는 요 아이디 값을 읽기 페이지로 넘기면 디파트먼트 언더바 뷰 밑에 슬래시 그리고 result.payload.id라고 하면은 206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죠. 그럼 206번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한 페이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쇼핑몰 하시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결제하고 나서 결제 완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루틴이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app.png에 디파트먼트 뷰라고 하는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추가했어요. 하고 네 번째 app.js 추가 내용 수행하고요.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로 이제 화면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디파트먼트 뷰. 자, 그러면 일반적인 구현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리덕스를 안 쓸 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유즈 엑시오스를 써야 되면은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봅시다. cat item 50라인. 슬라이스 좀 고쳐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슬라이스도 잠깐 손을 좀 볼게요. 응? 네, 뭐 다 고치긴 좀 그러니까 이거 다 고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요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여기 애드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백엔드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된 결과에 이 새로 저장된 항목에 그 일련 번호를 받아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상세 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저장된 그 일련 번호를 받아요. 그걸 받고 그걸 받아서 이 값을 다시 백엔드한테 파라미터로 보내갖고 조금 전에 그 데이터 내놔 라고 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와요. 이게 우리가 엑시오스를 사용했을 때 구현했던 거예요. 이 루틴이 저장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 저장된 일련 번호를 받아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저장한 그거를 다시 겟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210번이라는 요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 밑에 요 밑에 여기 지금 출력되는 게 뭐냐면은 그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백엔드한테 전달한 데이터가 요거고 저장 결과로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가 요 페이로드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디파트먼트 애드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애드에서 받은 이 데이터와
디파트먼트 뷰에서 조회를 위해서 새로 받은 요 데이터가 다른가요? 같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두 번이나 통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엑시오스만 사용할 때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리덕스를 쓰면은 굳이 이렇게 두 번 통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리덕스는 상태 값을 모든 페이지가 공유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장 페이지에서 이거를 요 값을 버리지 않고 상태 값을 추가해 놓는다면 여기서 그냥 꺼내서 쓰면 돼요. 굳이 에이작스를 안 거치고. 자,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슬라이스를 굳혀요. 데이터 저장을 했을 때 데이터 저장을 하면은 이거 풀필드는 우리가 그 AJAX 헬퍼에서 만들었던 풀필드는 그냥 페이로드 값을 데이터에 때려 박습니다. 그대로 저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목록에서 사용했었던 상태 값은 목록 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상태 값은 배열이었어요. 목록을 출력하려니까. 근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은 이렇게 단건 데이터가 떨어지니까 배열이었던 애가 갑자기 싱글 데이터 하나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어차피 목록으로 가면은 에이작스 연동을 다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전체 배열에 싱글 데이터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낭비가 되거든요, 데이터가. 이걸 왜 버려? 한번 가져온 걸. 잠깐만.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굳이 안 넣고 뷰에서 커런트 데이터. 여기가 안 되구나. 수정해서 안 되는 거. 아니네요. 잘했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니까 단일행 조회를 했을 때 이미 목록에서 전체 배열을 갖고 있고 단일행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면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가 하나 있다. 기존에 배열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하나가 있다고요. 그거를 이 풀필드 처리에서는 기존의 배열을 날려버리고 새로 받은 데이터를 대입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저장 쪽에 슬라이스 기능을 업데이트합니다. 일단 기존의 상태값에 있던 배열을 깊은 복사로 하나 복사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로다시 가져왔습니다. 맨 위에
로다시 안에 딥클론 함수 가져왔어요. 클론 딥. 이렇게 해서 기존의 그 목록 데이터를 복사를 해요. 여기서 로그로 찍어서 한번 확인해 봤고, 그러면 기존의 목록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페이로드는 조금 전에 새로 저장된 데이터잖아요. 기존의 목록 데이터 맨 뒤에다가 신규 데이터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이 데이터는 기존 목록 데이터에 새로 저장된 데이터 하나만 추가된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데이터 저장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발생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상세 조회 화면에서는 이 get 아이템이라는 애를 호출하면은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받아올 텐데 이미 아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목록 페이지 뒤에 신규 데이터를 끼겨 넣었잖아요. 기존 목록이 있고 그 맨 뒤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푸시한 게 데이터 저장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목록 페이지로 오면 이미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AJAX로 또 받아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존의 이 상태 값을 리턴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일련 번호, 요 ID 값이 일치하는 걸 찾아서 꺼내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에 동기 기능을 하나 추가합니다. 리듀서, 요건 동기였죠? get current data, 현재 상태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했어요. 얘는 AJAX랑 상관없이 그냥 현재 이 상태 값을 동기로 관리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뷰 쪽에서 자, 뷰 쪽에서 get current data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물론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 위쪽에 리덕스에서 가져오는 기능도 명시를 해야죠. 그럼 얘는 AJAX랑 상관없이 그냥 지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넣습니다. 전체 목록을. 근데 이거는 현재 전체 배열이니까 그냥 쓸 수는 없죠. 자, 얘가 실행되면서 상태 값이 갖고 있는 현재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 데이터에서 일련 번호가 내가 파라미터로 받은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걸 찾아서 리턴해요. 걔가 아이템에 저장되죠. 그럼 결국 이거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데이터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이 아이템에 관련된 애들을 쭉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만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째가 슬라이스 밑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예요. 슬라이스의 스텝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페이지스 밑에 디파트먼트 뷰 스텝 1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AJAX를 전혀 안 타고 그냥 바로 그냥 목록에 있는 데이터 중 하나를 꺼내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 가지고 있던 상태값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못 가져오게 돼요. 에러만 나고. 갑자기 이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목록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목록 페이지에서 전체 상태값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른 페이지에서 계속 재활용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는 새로 고침하면은 AJAX를 다시 타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는 새로 고침해버리면은 목록에서 만든 상태값이 날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아이템 하나를 갖고 오게끔 했어요. AJAX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열람하고자 하는 데이터 하나만 다시 로드하게끔 디스패치 했어요. 근데 이걸 디스패치하면 단일행 데이터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이 상태값에 있는 데이터는 배열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배열이지만 단일항 조회는 단건의 데이터만 응답 결과로 수신되니까 그냥 때려 박으면은 일단 배열이었던 게 갑자기 배열이 아니게 되니까 다른데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배열로 묶어서 저장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배열로 묶기 위한 대괄호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짜리인 배열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을 해도 데이터를 새로 조회하니까 문제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목록 페이지에서 이게 제목 클릭했을 때 상세로 갈 수 있게끔 리스트 쪽에서 이 D 학과 이름에 링크를 하나 걸었습니다. 패스 파라미터로 일련 번호 보내게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스텝 그 현재 요번 교시에 진행하셔야 될 작업 순서예요. 톡방에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11시까지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일단 그냥 11시에 다음 거 진행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삭제 기능으로 갈 거예요. 목록에 보면은 삭제하기 버튼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도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두 개가 동작을 동일하게 하는데 누르면은 삭제할 건지 물어보고, 취소 누르면 안 하고 확인 누르면 삭제를 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삭제를 할 경우에는 지우면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요. 좀 전에 제가 210번 데이터 지웠거든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목록에서 삭제를 누르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데이터 빠지는 거죠. 이렇게요. 자, 백엔드한테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는
이미 슬라이스에 만들어 놨어요. 딜리트 방식으로 전송하면 알아서 삭제하겠죠,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페이로드 값에 이 삭제할 대상의 일련 번호만 잘 주면 돼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삭제하기 전에 이미 목록을 받아왔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삭제 관련된 이 풀필드 쪽에서도 이 메타라고 하는 정보 안에, 메타 정보 안에 프론트엔드 그 뭐냐, 리덕스가 전달받은 파라미터가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 값하고 기존의 상태값 복사해서 탐색을 걸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한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인덱스를 찾습니다. 잘 찾았는지 추적해보고 그 인덱스 위치부터 한 개를 스플라이스로 지웁니다. 그 결과를 다시 상태값에 갱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슬라이스에서 삭제 기능 넣어주고 나면 요 처리는 전에 우리 그 유지 엑시오스 후고로 했던 거랑 동일한 처리예요. 자, 그럼 리스트 쪽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딜리트 아이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삭제 버튼에 일련 번호 그리고 컨펌 창 물어볼 때 쓸 이름 이렇게 제시하고 삭제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합니다. 자, 데이터셋에 아이디랑 디네임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삭제 버튼 리스너. 자,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때 보통 current dataset.id 이거 하나랑 current.dataset.dname 이렇게 두 개를 맨날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안에 아이디랑 디네임을 어디엔가 복사를 해요, 맨날.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데이터셋 안에 아이디와 디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다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두 줄로 복사하지 말고 구조분해 해버리면 한 번에 오잖아요. 아이디랑 디네임을 데이터셋에서 구조분해 해라 라고 하면은 한 줄로 코딩이 끝나죠. 자, 윈도우.confirm으로 물어봅니다. 정말 디네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요. 삭제한다라고 하면은 딜리트 함수한테 디스패치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패치를 하면은 이제 백엔드가, 자, 여기서 디스패치 하면은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슬라이스에서 요 액션 함수죠. 이게 끝나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이 리듀스 함수로 제어가 이동하죠.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스패치 하면은 위쪽에 있는 이 비동기 함수가 실행이 돼요. 디스패치는. 그리고 얘가 끝나면 딜리트 아이템하고 짝지어진 얘네 중에 성공하면 여기, 실패하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죠. 성공하면은 기존의 상태값에서 인덱스가 똑같은 거 찾아서 데이터를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제거해서 이걸 리턴을 하면 이 리턴하는 게 여기로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 데이터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거된 데이터는 빼고 다시 렌더링을 하겠죠. 자, 이거 흐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이거 흐름 따라갈 때 제일 좋은 거는 소스를 화면에 다 펼쳐놓고 여러 개 파일을 다 펼쳐놓고 다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야 돼요. 모니터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예전에는 진짜 A4지 출력해갖고 바닥에다가 소스 다 깐 다음에 책상 밀어놓고 설명한 적도 있긴 한데
파일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아, 요 코드가 실행되면서 어디가 이제 코드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 계속 따라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에도 삭제 버튼 하나 놨었죠. 디파트먼트 뷰였습니다. 자, 여기도 일련 번호, 그 다음에 학과 이름. 지웠을 때 이벤트 핸들러 똑같이 했어요. NAV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이동 못하게 하려고 샵 느낌표. NAV 링크에서는 특이하게 샵은 안 먹고 샵 느낌표를 줘야 먹더라고요. 자, 그럼 삭제 이벤트. 자, 이 삭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 딜리트 아이템 디스패치 기능 가져오고요. 자, 똑같이 구조분해에서 정보 추출한 다음에 이름 써서 알림창 띄우고 그리고 디스패치 시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면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지워진 거니까. 그래서 디스패치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다 얼른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5에 있는 삭제입니다. 삭제는 쉬워요. 금방 가요. 일단 슬라이스만 먼저 작업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페이지에서 리스트를 먼저 하건 뷰를 먼저 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처리니까. 차이점이 리스트는 삭제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는 지우고 목록으로 얼른 도망가야 돼요. 내가 보고 있던 게 지워진 거니까. 자, 요거는 11시 반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데이터 수정으로 넘어갈 텐데, 수정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 하나 추가할게요. 자, 수정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 상세 보기는 203번 데이터를 열람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수정하기 같은 경우는 203번 데이터를 수정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항목의 일련 번호가 이렇게 패스 파라미터로 넘어가요. 그러면 수정은 일단 첫 단계가 요거를 가지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풋 태그에 뿌려줘야 돼요. 이게 전부 인풋 태그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요 내용을 이제 수정해 주세요라고 백엔드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내용이 203번 데이터에 수정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백엔드 입장에서 뭘 수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폼 안에 인풋 타입 히든으로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할지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이게 수정이 다른 거랑 좀 다른 기능이랑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서브밋 됐을 때 처리하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수정 처리, 이 화면 구성부터 합시다. 우리가 상세 보기 만들 때 수정 페이지로 링크를 이미 걸어놨거든요. 디파트먼트 에디트에 파라미터 보내라. 그럼 이 파라미터는 어디서 결정해요? app.js에서 라우팅 할 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에도 수정 버튼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수정하기 누르면 일련 번호하고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걸어서 이벤트에서 데이터셋의 아이디값 뽑아온 다음에 해당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게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URL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내비게이트로 보내건 NAV 링크로 보내건 똑같아요. 결과는. 목록에서 일단 페이지 이동하는 것까지 추가하면은 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목록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읽기에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 에디트의 첫 번째 내용부터 봅시다. 자, 필요한 기능들 가져왔고요. 여기서도 그 203번 데이터를 수정해라라고 패스 파라미터가 전달되는데 이미 리덕스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덕스를 통해서 203번 데이터만 추려내면 되니까 AJAX를 또 태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get current 데이터 아까 만든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거 바로 리턴하는 거. 자, 얘를 가져오고 스피너 에러뷰 테이블 EX 뭐 이런 것들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자, 패스 파라미터 아이디 값 받아보면 이게 203이겠죠? 자, 리덕스 써야 되니까 기능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열리면 디스패치 시켜요. get current 데이터라고. 그러면 얘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의 내용이 채워질 거예요. 리덕스에 있는 걸 일로 가져오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유즈 메모 걸었죠.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거기서 파라미터로 받은 값과 그 다음에 리덕스에서 받은 값 중에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찾아요. 그걸 리턴하면 얘가 아이템으로 들어가죠. 유즈 메모가 어떤 값이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도 한번 나온 건데 이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면은 이 상태값이 전부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AJAX로 현재 데이터만 다시 하나 가져옵니다. 새로 고침 때문에는 거예요, 이건. 안 그러면 새로 고치면 에러가 나요. 자, 스피너랑 에러뷰 놓고 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인풋 타입 히든으로 일련 번호 아이템이 있으면 출력해라. 그 다음에 테이블 EX 학과 이름 디폴트 밸류에 리덕스에 저장돼 있던 값을 이제 여기다가 세팅해 주면은 처음에 화면이 열렸을 때 값이 입력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코딩을 하고 여기까지 코딩하고 화면상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유즈 콜백, 유즈 내비게이트, 풋 아이템 얘네들을 가져와서 폼 태그에 서브밋 이벤트 걸어요. 여기 서브밋 있죠? 서브밋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이 끝나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입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되고 나서 다시 상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내비게이트. 자, 여기서도 유효성 검사는 생략을 했고요. 자, 폼을 갖고 온 다음에 폼 안에 있는 인풋 태그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건. 자, 커런트가 지금 폼이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한 폼. 거기에서 바로 프로퍼티로 접근하는 거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력값을 JSON으로 묶어서 풋 아이템 전달하면은 얘가 AJAX 호출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수정시키죠. 자, 이 디스패치가 실행이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되면은 결과가 den으로 넘어오는데 그 전에 리덕스가 먼저 실행돼요. 자, 이 풋 아이템으로 호출하면 슬라이스가 실행됩니다. 슬라이스에서 이 데이터 수정을 위한 비동기 함수가 실행되고 여기가 끝나면 아래쪽에 있는 리듀스 함수가 실행되죠. 풋 아이템에 대한 요 함수들 그 중에 성공했으면 기존의 상태값을 복사한 다음에 거기서
백엔드한테 수정해달라고 한 게 몇 번 데이터인지 찾아요. 그럼 백엔드는 수정된 결과를 일로 주잖아요. 페이로드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에서 수정하고자 했던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값과 대체시킵니다. 그래야 내 화면에도 반영이 되죠. 백엔드한테 수정해달라고 데이터 보내고 백엔드가 얘다 수정 다 됐다 라고 해서 페이로드로 결과를 주면은 그걸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에 교체하는 거예요. 부품 갈아 끼듯이.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하면 그때 여기 댕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리절트 여기에서 이게 메타는 백엔드한테 전송한 거, 페이로드는 백엔드에서 받은 데이터 로그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련 번호 값을 가지고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CRUD 기능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목록 기능에 그 페이지 번호 기능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번호 기능은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줘야만 구현이 가능해요. 우리 그 인피니티 스크롤 구현할 때도 카카오에서 is and라는 값을 줘갖고 그걸 가지고 구현을 했죠. 그렇게 근데 제이슨 서버는 페이지 번호 구현 관련된 기능을 데이터를 주지를 않아서 제이슨 서버로 구현할 때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염두하세요. 만약에 백엔드를 안 해서 제이슨 서버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면 여기 요거 못 넣어요. 이거 못 넣어요. 페이지 번호.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피니티 스크롤 못해요. 제이슨 서버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필시 백엔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이슨 서버라면 업로드도 못하고 이미지 업로드 못하니까 프로필 사용자한테 뭐 프로필 사진 설정하기 그런 기능 절대 못해요. 제이슨 서버로는 백엔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요거는요 우리가 백엔드를 만들면 그때는 이 학과 데이터, 학생 데이터, 교수 데이터를 진짜 그 처리할 수 있는 레스트풀 API를 직접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리액트에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요 예제를 Node.js 끝나면은 다시 제가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그때는 제이슨 서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백엔드랑 연동시킬 거예요. 그럼 슬라이스가 일부 수정이 또 돼요. 지금 이 슬라이스는 제이슨 서버에 맞춰져 있는 거고 백엔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얘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의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레스트풀하고 연동해서 CRUD 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RUD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덕스이기 때문에 결국 리덕스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프론트엔드 개발이냐 퍼블리싱에서 머무르냐의 차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신 만큼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리덕스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목표다라고 하면 사실 리액트 자체가 별 필요 없죠. 그리고 나는 퍼블리싱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한동안 좀 더 공부를 더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그 뭐냐 나중에 이제 프론트 개발자로 도약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우리 수업 내용 중에 리액트 훅 전까지. 왜 우리 리액트 훅 하기 전에 그 레이아웃 데모라고 해서 그 웹페이지 레이아웃 샘플 한번 잡아봤던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은 거기까지 있는 내용만 정리를 다 하시면 아마 웬만한 데 취업하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퍼블리싱으로. 단 포토샵이 추가돼야 돼요. 근데 포토샵은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유튜브나 뭐 다른 서적을 통해서 내용을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고민하던 게 있는데 CRUD 지금 기껏 한 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내가 뭘 제시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만만한 거는 디파트먼트, 프로페서, 스튜던트, 뉴스는 빼고, 타이타닉도 빼고, 그레이드, 교통사고, 트래픽. 예, 예, 예. 요거 셋 중에 하나 잡아서 CRUD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사실 정석이에요. 남 같아서는 저거 다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이라고 쳐도 시험을 다음 주에 봐야 돼요. 그럼 제 예상보다 진도가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진도에 뭐 영향을 줄 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충분히 버퍼는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진도가 딜레이 될 거로 생각하면은 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가자니 연습이 좀 부족하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프로젝트 구현 못할 건 당연하고 여러분 시험 다음 주에 봐도 돼요? 형실이 너무 좋아한다. 입이 귀에 걸리겠다. 자, 일단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뭐냐 오늘 수업 내용 실습까지만 마무리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프로젝트 계속 진행할 거고 가급적이면 오늘 그 아직 저한테 엑셀 컨펌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조가 이제 소스 코드 작성을 좀 게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진도가 느리신 분들은 오늘 좀 분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이거 CRUD 아침에 땡 오면은 시작하면 이거 CRUD 그리고 요거 해서 타임어택 제출 완료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시험지 배포 개별적으로 만약에 금요일까지 그 제출이 안 되신 분 제출이 안 되면은 그냥 금요일날 수업 끝날 때 일괄적으로 시험지 배포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금요일날 시험지를 미리 배포하겠다라는 거는 혹시라도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실 분들은 시간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자신 있어. 하루 그 한 서너 시간 고민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자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리액트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 더 없어 이 이후에 리액트가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니만큼 좀 빡세게 해봅시다. 뜨뜨미지근하게 해서 후에 남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가망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꼭 정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코딩 수업은 다 끝났고요. 오전 진도도 여기서 끝인데 오후에 중간 신호 2시 반에 처리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용 설명이 더 있습니다. 아, 그냥 내일 합시다. 내일 해도 되겠다. 내일 내용 설명이 아침에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로 이렇게 완성한 결과물을 실제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게 배포하는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만 접속 가능한 거지 남들이 접속을 못해요. 남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우리가 뭔가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서버에 배포하는 것까지 내일 소개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리액트 대장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며칠간의 연습 기간을 갖는 걸로 할게요. 대신에 이번에 리액트는 클론 코딩 과제는 따로 안 낼게요. 우리 원래 과목 끝날 때마다 클론 코딩 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잖아요. 리액트는 클론 코딩 대신에 CRUD 재현하는 걸로 대체할게요. 오케이. 얘기하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녹화 여기서 끄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점심시간 동안 올려드릴게요. 자, 실습 마저 하시면 되고요. 중간 신호할 때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